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어쩌면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다른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청 높여 외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국회 협력단장, 국방부가 국회에 파견한 국회 협력단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방부가 국회로 파견한 협력단장, 이는요, 사실상 국방부가 국회에 미리 파견해 둔 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엄이 선포되던 바로 그날 계엄군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나죠. 아니,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계엄군 작전계획에 보면은 국회 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실제로 계엄군들끼리 통화한 내용들, 심지어 수방사령관이 예하부대 지휘관한테 연락하면서 야, 국회 협력단장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걔한테 좀 도움을 받아라. 특전사 사령관이 예하부대 지휘관한테 연락을 해서 야, 특전사 니들 이 국회 협력단장 지원을 좀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우기는 것도 보면 대단히 어설프기 그지없네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어쩜 저렇게 거짓말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국회 협력단장 도움 받으라. 계엄군의 작전 계획입니다. 거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계를 12월 13일 그 참혹했던 아찔했던 그날 밤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월 13일 내란 당일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죠. 100명이 왔네, 200명이 왔네, 500명이 왔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707 특임단과 공수 1여단, 수방사 군사경찰단과 수방사 특임단 등 500에서 1200명가량이 국회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고요. 총 5만 발의 총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조사된 바에 따르면 18만 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윤석열은 얼마 없었네 라고 합니다만 707 특임단 100명, 공수 1여단 100여 명, 수방사 군사경찰단 또 100여 명, 적어도 300명 이상의 국회 경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국회 건물 밖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내부로 진입한 놈들도 있었죠.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실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실탄을 꺼내 써도 좋다, 이른바 BL탄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명령까지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BL탄, 베이직 로드. 병사 개개인이 각 개의 전투원이 전쟁에 나갈 때, 전투에 임할 때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휴대량, 베이직 로드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120발에서 200발 정도입니다. 예비군은 140발 정도예요. 수류탄도 챙기죠. 예비군은 수류탄 1발, 현역들은 수류탄 2발. 하여튼 그렇게 갖고 나가요. 예.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날 국회에 들어와 있던 인원들과 합산을 해볼 경우 적어도 15만 발 정도의 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전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둘만 벌써 250명. 근데 각각이 최소 120발 이상 가지고 있었다. 우와, 이거 쉽게 생각해도 5만 발은 훌쩍 넘어가죠.
근데 공포탄은 공포탄대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찔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들 계엄군들 느릿느릿하지만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들이 국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저지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때에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생각보다 지리를 잘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707 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죠. 이때 이 유리창을 깬 데가 어디냐면은 국힘당의 정책위 의장실이었습니다. 민주당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비교적 저지하는 사람이 적은 쪽으로 뚫고 들어간 건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바로 한동훈 당시 국힘당 대표였죠. 한동훈의 사무실 바로 옆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수거 대상에 당시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알고 들어간 거야. 이걸 모르고 그냥 깨기 수월한 데서 들어갔다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네, 그런 대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얘네들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쳐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사무실 문이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어떻게 찾아갔지? 처음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지리를 잘 몰라요. 국회라는 건물이 이렇게 미음자 네모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로텐더 홀이 있는데 로텐더 홀을 중심으로 해서 네모나게 이게 방이 배치되어 있어요.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단박에 이재명 대표 사무실을 쳐들어가서 문을 때려 부셨다? 와, 몇 명 가지도 않았다며. 그리고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 사무실도 박살내고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전기 내리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몇 명 가지도 않았다며. 근데 꽤 신속하게 꽤 정확한 곳을 찾아갔어. 뭐 누가 유도를 해줬다 이거지? 예,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는 누군가가 표적을 유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좌표를 찍어줬다는 얘기죠. 좌표 찍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포병에서 나온 겁니다. 표적의 좌표를 찍어준다. 그래서 거기에다 난리라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의 좌표를 불러주는 사람을 사격통제장교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사격 통제를 하는, 그래서 화력을 유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는요, 생각보다 미로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찾아가기 힘듭니다. 모르는데 여기저기 뛰어가면서 야, 이재명 사무실 찾아라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단박이 안 돼. 사전에 지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기는 두 가지죠. 국회 내부 건축 도면을 갖고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안내자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을 유도하는 통제장교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국회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 국회 도면 가지고 이재명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는 안 나와요. 국회 도면에 이재명 사무실 여기 나온 적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건 또 없어. 그렇다면 도면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야, 글로 가. 2층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거기 있어. 몇 호야, 몇 호. 알려준 자가 없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들 계엄군을 유도해 준 사람은 양재응 국회 협력단장입니다. 계엄 선포 4일 전에 부임했어요.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됐는데 이 사람은 11월 29일경에 전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32사단 97년대 여단장이었습니다.
제가 32사단에서 근무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97연대였거든요. 근데 최근 한 5년 전에 여단으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뭐 여단으로 승격되든 말든 어쨌거나 97여단장으로 있다가 11월 24일 준장으로 진급을 해요. 그리고 그 며칠 뒤 임식을 하고 국회 협력단으로 부임을 합니다. 계엄 4일 전이죠. 4일 전에 온 사람이 어떻게 알지? 알아요. 왜? 이 사람은 과거에 국회 협력단에서 일한 경력이 있답니다. 8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국회 협력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거죠. 8년 동안 이 국회 내부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당의 위치도 사실 안 바뀝니다. 왜냐?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수당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일당이었어요. 계속 쭉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무실이 어디쯤 있다는 것쯤은 금방 알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그 정도 알아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 전에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 양재응 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육사 53기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2024년 후반기 장군 진급 현황이라는 그런 자료에 보면은 대령에서 준장, 여기 보면 양재응이라고 나옵니다. 함께 진급한 사람 중에는 김철진도 있어요. 김철진? 예, 장관, 보좌관. 김철진과 양재응은 함께 진급을 했던 겁니다. 우와. 야, 이거 뭔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양재은 준장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른대. 상황이 이렇게 명백해졌는데 모른다고 오리발 내민다고 될 것 같지가 않는데, 그죠? 자, 양재은 준장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가 와서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하고 특전사하고도 통화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끊었다라는데 맞으신 거죠? 진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수방사령관이 아까 8번 전화 왔다고 하셨죠? 네. 단장님, 그 바쁜 시기에 수방사령관이 전화를 8번 정도 단장님께 할 정도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일이 뭘까요? 단장님 생각하실 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한참 수방사령관이 임무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한테만 유독 8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단장님 생각하시는 바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전 국민도 다 똑같이 느꼈지만 과연 계엄이 맞나?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니 수방사령관이 단장께 8번 전화한 이유를 뭘로 추정한? 수방사령관의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안내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은 장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전화하셨습니까? 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어떤 전화기로 전화하셨어요?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휴대폰 발신 번호에는 특전사령관한테 발신한 내역이 없던데요? 개인 휴대폰 발신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신 내역에는 특전사령관 내역이 없던데? 제가 발신 내역을 떼러 그 통신사를 갔는데 그 영초나 부재중 전화는 발신 내역이 찍히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장님 전화기 혹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모스폰 사용하셨습니까? 아모스폰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대폰 한 대만 사용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력당 의원들이 그렇고. 아니, 제가 묻는 말이 네, 좀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다른 전화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만 사용했다. 맞습니다.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단장이 검찰 진술입니다. 이준호 사령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윗줄 친 걸 보면 저는 여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안내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 진술 틀리죠?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8년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제가 의원님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단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5개월 동안 국회 협력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국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국회 본청 협력단실은 바뀐 게 없어요. 국회 본청 내가 뭐가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었다 그럽니까? 네, 바뀐 게 없잖아요. 제가 근무한 사실이 맞습니다. 예, 근무한 사실이 아니라 여기를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단장께 단장과 수방사령관 통화를 하라, 특전사령관 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국회 협력단 근무 경력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자, 제가 확인되고 있는 건 단장님의 전화 내역을 보면요. 707 특임대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이 8번이나 전화해서 애타게 단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8번이나 전화하고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다가 707 특임대가 본관으로 들어온 이유는 전화가 없어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국회 길잡이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국회 내부 상황을 누군가의 밖에 있는 군에게, 계엄군에게 알려줬는데 누가 알려줬을까? 국회 내부에는 단장님을 비롯한 협력단이 있었던 겁니다. 707 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왔는데 민주당 쪽을 깨고 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비교적 덜한 곳, 없는 곳으로. 그리고 들어와서도 지하로 바로 단전과 관련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음 PPT, 마지막 PPT 보시면요. 국회 본관 분전함 중에 유일하게 노출된 한 곳을 끊었습니다. 식은 장치가 없는 유일한 한 곳을 알려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협력단이 의심을 받는 거고 그 정점에 단장이 계신 거예요. 자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방사령관한테 8회 중에 2번은 부재 중이었고 2-3번은 본인이 바쁜지 먼저 전화한 다음에 잠깐만 내가 다른 전화 받아야 돼서 먼저 끊었습니다. 아까 말한 1분 그게 가장 긴 전화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일단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달라. 우리 병력을 안내해줘. 이런 거였고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3시 14분에 단장은 저한테 벌써 거짓말을 2-3번 반복했습니다. 협력관실 출입 기록도 없다고 했는데 출입을 했고요.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전화 내역도 애초에는 7번이라 할까 8번으로 바꿨고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는 횟수를 몇 번인지 내가 세알해 볼까요? 제 통화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자, 네. 자, 참, 당황스럽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참 비굴하기 그지 없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요, 반란을 기도하다가 잡히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을 하죠. 그래, 난 네가 뭐가 싫어서 내가 반란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옛날 장수들보다 삼국지가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2000년 전이에요. 예? 그죠? 예. 예. 참. 그런 때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준장의 경우는 아까 보면은 우리 이 윤건영 의원이 거짓말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무슨 거짓말을 했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의 거짓말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따로 준비를 안 해서, 예. 요거를 제가 직접 그림을, 예, 요거를, 예. 직접 제가 지금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은, 자, 이 국회 협력단 사무실 부분입니다. 자, 국회 협력단 사무실. 자, 이 사람이, 이 양재영이라는 사람이 계엄군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양재영이라는 사람은 이 출입 금지를 어기고 그날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요. 사무실에 들어가 놓고 안 갔다고 딱 잡아 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번 걸립니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거짓말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보면은 아모스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비화폰입니다. 자, 아모스폰 지 안 갖고 있다며. 안 갖고 있다라고 딱 잡아댔죠. 하지만 아모스폰은 이미 불출이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회 협력단장이 쓰는 암호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없다. 딱 잡아띈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벌써 거짓말이 2번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고. 자, 게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7분 뒤에 김용현 장관이 양재영 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조금 있다가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전화할 거거든. 전화 받고 협조 좀 해줘. 또 끊어버립니다. 맨 처음에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예, 저 지금 삼각지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 있습니다. 자, 국방부 안에 옆에 독신자 숙소가 하나 있어요. 장군들도 거기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거기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지금 국회로 가. 그리고 특전사하고 이 수방사가 지금 나한테 연락할 거니까 전화 받아. 뭡니까 이게? 수방사하고 특전사가 국회로 가는데 니도 국회 가고 수방사 특전사 전화 받으라는 건 뭐야? 니 가서 길잡이 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이해한 부분이 뭐냐면 김용현의 행보예요. 김용현이 계엄 선포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12월 1일이죠. 12월 1일 날 국회 협력단을 갑니다. 그래서 양재영 준장을 만나요. 너 며칠 전에 부임했지? 앞으로 너 할 일이 많을 거야. 잘해. 갔다는 거야. 이게 그냥 갔을까요? 이게 그냥 간 거야? 아니죠. 이미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장관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연이어 전화를 하면서 아, 나보고 길 안내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까 내가 뭐 8년 만에 왔더니 구조도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그 전화를 받고도 도저히 이게 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변명을 이것저것 했는데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지리를 잘 모른다 라는 변명을 한 겁니다 라고 했었어야 돼. 그랬으면 얘기가 앞뒤가 딱 맞지. 그런데 뭐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서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지리는 모를 사람이 아닌데 결국에는 뭔가를 하려고 했어. 지금 여러분들 보신 화면에는 없지만 이 양반이 계속 국회 응답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기 전에 뭔가 하려고 마음은 먹었다는 건가? 예, 계엄 반란은요, 마음만 먹은 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반란 행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반란을 위한 예비나 준비만 들어가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실제로 한 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만약에 전화 받고 국회 가려고 옷이라도 꺼내 입었다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내란이 되는 거예요. 지가 가지 말아야지 안내할 생각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차라리 정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으면 국회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도망갔습니다.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고민스러워 가지고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저 정말 떳떳합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튀었어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안 가고 튀진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려고는 했었지. 그리고 뭔가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좀 진행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이면 내가 말도 안 해.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황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증으로 들어갑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 공소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박한수가 김용현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계엄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1,500명을 순차 배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하고 차벽으로 둘러치고, 그 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을 차단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수방사는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파견된 국회 협력단 땡땡땡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누가 지시했다고? 김용현이 지시했다고. 김용현이 국회에 파견된 국회 협력단장 땡땡땡의 도움을 받아라. 이 땡땡땡이 누구다? 양재응이죠. 도움 받으라고 했네. 자, 다음은 김용현 공소장입니다. 김용현 공소장에도 등장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국회에 파견된 국회 협력단장 땡땡땡의 도움을 받고, 국회 협력단장 땡땡땡, 이게 양재응 준장인 거죠. 다 나왔네 뭐.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공소장입니다. 헌병대가 국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헌병대장과 초동 테러 조치부대, 기동중대 등이 총알과 실탄과 이런 거, 심지어 적용용 탄까지 다 가지고 들어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렵 수방사 경찰단장은 수방사령관 이진우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 협력단장 땡땡땡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 하나를 받은 다음에 그곳을 차단해라. 국회 협력단장 땡땡땡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아라. 자, 이런 얘기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지시가 사전 협의나 언질 없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자, 국회 협력단장 양재응 준장, 자기 딴에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짓말을 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털어놓을 때입니다.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정말 빼박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고 저가 한 거는 아무것도 사실 별거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처벌을 줄이는 길이 될 겁니다. 참, 이거 별까지 달아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저희 장군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려니까, 자꾸 지금 속이 답답해 오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